자, 이제 배터리를 갈러 가볼게요. 저는 쿠루에서 지원해준 GS100을 2달 정도 타고 있습니다. 스테이션으로 찾아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파란 점이 내 위치고 가까운 스테이션을 누른 후 길 안내를 누르면 됩니다. 지도는 티맵, 네이버 지도, 카카오 내비를 지원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이 너무 번거로웠어요. 목적지는 따로 있는데 굳이 쿠루 어플을 켜서 경로 안내를 하고 배터리를 갈고 또 목적지를 검색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선 배터리 스테이션을 내비 즐겨찾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경로 안내를 누릅니다. 오른쪽 상단의 돋보기를 누르고 별표 저장을 누르면 리스트가 뜨는데요. 쿠루 폴더를 누르면 내 경로상 가까운 쿠루 스테이션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스테이션을 누르고 경유지를 추가하면 출발할 때 한 번에 전체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구독, 좋아요. 가까운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네요. 배터리 뚜껑을 열고 배터리는 뺄 때 뒤에 거부터 빼야 합니다. 뚜껑에 써 있어요. 그리고 교체 방법은 쇼츠에 따로 올려뒀습니다. 저 친구 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GS100의 배터리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업체는 쿠루, 나누, 무빙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모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하죠. 나누는 서울, 부산, 대구, 무빙은 대전, 진주, 쿠루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쿠루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내 기업으로 자회사와 비슷한 개념의 회사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금이 들어가는 회사라는 것이죠. 현재 쿠루는 관악, 동작, 서초, 강남 지역 GS25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4-5개 중 하나 정도 설치된 느낌입니다. 이제는 지나가다 GS25가 보이면 스테이션이 있나 보는 게 습관이 됐네요. 그리고 배터리는 다른 회사의 스테이션에서 호환되지 않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쿠루는 이미 100개 정도의 스테이션이 깔려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본과 쿠루의 실행력으로 2025년까지 전국 700개의 스테이션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쿠루 어플에서는 주행 데이터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11월에 1034km를 주행했네요. 제가 주로 운행하는 지역이 관악산맥이라 연비가 더 안 나오겠지만 PCX 연비가 40km라고 가정하고 1000km 주행하려면 22리터의 연료가 필요하죠. 리터당 1600원 잡으면 35,500원의 비용이 나옵니다. 월 2475km 이상 타시는 분들이 쿠루 구독료 99,000원만큼의 유류비가 지출되겠네요. 하지만 유류비가 아닌 유지비를 생각하면 PCX는 엔진오일, 미션 오일을 자주 갈아줘야 하니 격차는 벌어지겠습니다. 타이어와 같은 공통비용은 비교해서 제외하고 오일류만 생각하면 GS100은 미션 오일만 3만 킬로마다 갈아주면 된다고 하네요. 쿠루에서 구간별 요금제가 생기면 좋겠네요. 배터리 교체가 끝났습니다. 배터리 무게는 하나당 10.6kg으로 크게 부담은 없는 무게네요. 그리고 배터리 뚜껑에 센서가 있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니까 시동 안 걸리면 꽉 눌러보세요. 자, 이제 연비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테스트 영상을 이미 찍었었습니다. 그때는 배터리 교환 없이 스포츠와 노말을 연속해서 주행을 했었는데 동일한 량의 배터리가 소모되었더라고요. 리튬이온은 배터리 잔량이 낮아지면 효율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GS100은 잔량이 낮아질수록 배터리 소모량을 키워 일정한 성능을 내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주행한 스포츠와 후주행한 노말 모드의 배터리 소모가 똑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각 모드 주행 전에 배터리 교체를 해서 최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에코부터 전비 테스트를 해볼게요. 현재 기온은 0도입니다. 에코 모드에서 초반 가속력은 상당히 더딥니다. 물론 일정 속도를 넘어가면 가속이 붙지만 다른 차량들과 속도를 맞추기엔 탄력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최고 속도는 계기판 속도 70km 정도이고 GPS 속도와 약 10%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모드에 따라 승차감이 변하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없네요. 지금 출발 지점이 약간 오르막길인데요. 오르막길에서는 힘을 전혀 내지 못합니다. 에코의 활용성은 막히는 도로에서 딱 적합할 것 같네요. 하지만 오르막에서는 힘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막 정체 구간에서는 활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출발지에 도착을 했네요. 총 주행거리는 10.4km, 배터리는 19%를 소모했습니다. 바로 배터리를 갈고 노멀 모드. 확실히 노멀 모드의 초반 가속은 에코와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 모드에서 다른 차량과 적절히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정도고 최고 속도는 80km입니다. 약간의 오르막길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내주긴 하는데 뭔가 아침 먹고 한 끼도 안 먹은 상태에서 퇴근할 때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 에코는 이틀 굶고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도 10.4km 주행을 했고 10%를 소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초반 가속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초반에 튀는 느낌도 전혀 없었는데요. 왜 그 옛날 국산 중형차 악셀 밟으면 팍
튕기듯이 튀어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독일차는 묵직하게 밀어주는 느낌이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후자에 가까운 느낌의 스타트를 보여줍니다. 일반 도로에서 타 차량을 추월하기에 부족함 없는 가속력을 보여주고 최고 속도는 90km입니다. 제로 54.9초인데 60에서 70km부터 가속이 아주 약간 더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의 오르막에서는 일반 평지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돌파력이 좋습니다. 뭔가 땅을 잡아 끌면서 올라가는 자동차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코스로 주행을 했는데 10km 정도가 나왔네요. 배터리는 23%를 소모했습니다. 각 모드마다 10km당 2% 정도 차이가 나네요.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이번에 전비 테스트를 한 GS100은 소식좌 유도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가 낮은 상태에서 모터의 높은 출력을 감당하려니 녹아내릴 수밖에 없죠.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배터리의 용량을 높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의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죠. 현재와 동일한 크기로 높은 용량의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개발 중이라고 하니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네요. 전 그냥 스포츠로 다녀야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1000개 이상의 스테이션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때쯤이면 전국에 널린 게 스테이션일 테니까요. 이제 제가 꼽은 최악의 오르막에서 주행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